메탄올 수소 연료전지 DMFC 원천 기술을 보유한 유일한 회사 가온셀을 소개하겠습니다. 사우디의 수소 사업 진출 발판을 마련하고 있고 세계 한상조연과 세계 한민족 공동체 재단과 밀접한 교류 협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자, 연세대 교수이면서 가온셀의 대표이신 윤경용 박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가온셀의 윤경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방금 그 한상 드림 아일랜드 제가 봤는데요. 이게 굉장히 엄청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 역시도 이게 조성이 되면은 굉장히 뜻깊은 일일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연료전지 부분입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 연료전지 해가지고 대부분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냐면 이게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근데 연료전지는 제가 여기에 이게 적어놨듯이 연료전지는 배터리가 아닙니다. 전지라는 부분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충전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배터리거든요. 또 한 가지 전지는 발전지라고 있습니다. 발전지 아시겠죠? 발전기입니다, 바로. 그래서 연료전지는 배터리가 아니라 바로 발전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출발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소중한 기회를 주신 저희 김동룡 이사장님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이렇게 이런 아주 소중한 기회를 주셨던 부분들은 아마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서 세계 1등 기술이 바로 무엇인가 라는 부분들에서 좀 더 많은 기대와 또 하나 격려를 위해서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연료전지 쪽에서 저희가 세계 1등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소 연료전지 하시면 여러분들 요즘에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수소 연료전지가 발전기를 앞으로 미래에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고, 현재 수소 연료전지가 계속 만들어져서 발전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들이 하나의 기술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 중에서 지금 우리 수소 연료전지 기술로서 가장 유명한 데가 두산도 있고요. 두산 퓨얼셀이라는 데도 있고, 또 하나는 SK 블룸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들은 이제 1세대와 3세대 기술로 분류가 되고요. 그 다음에 4세대 기술이 있습니다. 4세대 기술은 우리나라에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우리와 또 한 군데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현대자동차입니다. 현대자동차의 넥소라는 자동차가 바로 4세대 기술인 PMFC 기술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이 4세대 기술까지가 좀 약간의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 기술로 좀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DMFC라는 5세대 차세대 기술입니다. 그 원천 기술을 저희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1등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고요. 사실 이 가온셀이라는 회사가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이라는 촌구석에 처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촌구석에 있는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가지게 됐느냐,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고요. 한때는 이 가온셀이라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최초로 휴대폰을 개발했던 모토로라 아시죠? 모토로라의 배터리를 전량 공급하던 회사였습니다. 20년 전에는요. 그런데 그 회사가, 모토로라가 이렇게 휴대폰 사업을 잡으면서 이 회사가 사업을 변형하게 됩니다. 바로 연료전지 사업으로 변형하게 됐습니다. 바로 20년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년 전에 수소 연료전지 사업이 시작됐고, 이 회사는 그때부터 시작을 했고 20년 만에 이런 이제 세계 1등 기술로 이렇게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이고요. 천천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 계획은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자본 규모 89억이고요. 원래는 쟤는 이제 사실 원래 대표는 아니고요. 저는 올해 3월에 대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이 회사에 3년 전부터 제가 관여를 했습니다. 제 이름이 여기 이렇게 윤경용이라고 있습니다. 자, 있고, 이제 주소는 이렇게 있고, 제123 연구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조그맣지만, 주소는 많이 있습니다. 자, 회사 연역은 간단하게 94년에 시작했습니다. 한상보다 1년 늦게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시작돼서 현재까지 이루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소 연료전지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1960년대 아폴로 11호부터 시작해서 아폴로 11호가 만약에 연료전지가 없었으면요 달에 가지 못했습니다. 왜겠습니까? 아폴로 11호에 물과 전기를 공급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연료전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PAFC, MC 이런 기술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4세대 우리 자동차에 적용되었던 기술이 바로 이 기술입니다. 자, 그리고 이 기술들이 왜 그러면은 다음 기술로 넘어가야 되느냐? 지금 이 기술의 가장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연료를 수소로 쓴다는 그 문제점이죠. 다음. 자, 그러면은 이 기술에서 1세대 기술은 바로 아폴로 우주선에 썼습니다. 자, 2세대 기술에서는 1세대, 2세대, 3세대 기술에서는 바로 발전소로만 썼습니다. 발전소로 쓴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연료를 수소로 썼기 때문입니다. 그럼 수소가 왜 그렇게 되느냐? 자, 수소는 원소 주기율로, 여러분들 원소 주기율표는 아시죠? 자, 원소 주기율표로 1번입니다. 1번이라는 얘기는 요놈이 가장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1번이라는 얘기는 요놈이 가장 저분자라는 뜻입니다. 이 분자가 적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어요. 요놈들을 쓰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끄집어다 모아줘야 돼요. 이 모아주려면은 가까이 모아놓으면은 압력이 높아집니다. 압력이 높아지면은 우리가 이 수소를 연료로 쓰기 위해서는 1000기압 정도로 모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1000기압 아세요? 1000기압 어느 정도인지요? 여러분들 스스로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LPG 가스 있잖아요. 그게 9기압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수소를 연료로 쓰려면 1000기압을 모아야 돼요. 두 번째, 요놈들은 동작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한 1000도쯤 됩니다. 850도, 1000도. 자, 그러면은 동작할 때까지 3일이 걸려요. 만약 이걸 차로 쓰게 되면은 제가 지금 나가려면요 3일 전에 시동 걸어놔야만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놈들은 지금 바로 쓸 수가 없고 그냥 계속 발전한 발전소용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자동차에 쓰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작 온도를 낮춰야 되겠죠. 한 60도, 70도래요. 그럼 그 동작 온도 낮춘 게 바로 요놈입니다. PMFC라는 거죠. 자, 이 기술이 바로 넥소, 현대 자동차 넥소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넥소가 지금 많이 안 팔리잖아요. 왜 안 팔립니까? 충전할 데가 없어 안 팔려요. 충전할 데가 서울 시내 4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 제일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면 바로 국회에서 바로 옆에 있습니다. 왜겠습니까? 1000기압 정도의 압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님비 현상, 아파트 단지에서 데모를 해가지고 아예 못하게 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서울 시내 안에 충전할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차가 잘 안 팔려요. 자, 그러면은 이 수소라는 놈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이 위험한 놈을 수소를 가장 안전하게 보관할 게 뭘까? 생각해보니 우리가 액화수소가 있어요. 근데 액화수소는요 또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이게 영하 253도에서 물이 돼요. 액화가 돼요. 그러면 영하 253도로 낮추거나 거기에 더하기 한 200기압 정도 압력을 가해줘야만 액화가 됩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두 번째는 너무 낮기 때문에 어지간한 물질은 견디질 못해요. 우리의 웬만한 플라스틱 통에 담아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놈을 가장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바로 메탄올입니다. 여러분들 메칠알코올 아시잖아요. 우리 알코올 램프 켤 때 메칠알코올이요. 그게 바로 안전한 방법입니다. 자, 수소 경제를 제가 썼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 말을 주로 제가 했던 설명을 했던 부분들이 대부분 이제 글로벌 업체들이기 때문에 제가 영어로 쓸 수밖에 없는 죄송할 생각드립니다. 자, 이게 수소 경제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자, 수소 경제가 지금 수소 경제 2.0도 발표하고 정부에서 수소 경제라는 부분을 이끌어나가고 또 세계적으로 수소 경제라는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수소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요, 바로 수소 자체입니다. 수소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소 자체입니다. 왜입니까? 다루기가 쉽지가 않아요. 수소 경제, 수소 실린더 보시면 이거 가스통 보이시잖아요. 이게 지금 LPG나 LNG 아까 보신 LPG 가스 같은 경우는 온도가 올라가면은 압력이 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10바에서 25바. 바람알은 우리 1기압이잖아요. 1기압 1000mB인데요. 1기압이 1바입니다. 그러면은 수소를 만약에
그 가스에 연결하려면 이런 정도의 굉장히 비싼 가스통을 써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수소 자동차의 넥소에 이런 가스통이 하나씩 들어있습니다. 그 가격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가스통 가격이 1,200만 원입니다. 엄청나게 비싸죠. 자, 그런데 그런 거 쓰기 때문에 이건 보조금 없이는 좀 어려운 부분이 됩니다. 다음. 자, 그러면은 수소를 가장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요.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수소에 탄소가 하나 붙어 있죠? 이게 뭐지 하십니까? 혹시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안전한 형태의 수소가 바로 이게 메탄올입니다. 수소에 탄소 하나 붙이면 메탄올이고요. 자, 그럼 두 개 붙이면요? 에탄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에틸알코올 아시죠? 에틸알코올입니다. 세 개 붙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프로판입니다. 네 개 붙이면은 부탄가스입니다. 부탄입니다. 그러면은 8개를 붙여봤어요. 8개가 옥탄이라고 부르죠. 옥탄. 여러분들 무역 휘발유 놀러 가시면 옥탄가 얼마인가에 따라서 고급이냐 아니냐 나오잖아요. 그 옥탄입니다. 8개 붙이면 바로 휘발유가 됩니다. 자, 그러면 16개 붙여봤습니다. 16개 붙이면 뭐가 될까요? 감으로 아시겠죠? 바로 세탄, 경유입니다. 자, 그러면은 에너지의 가장 밑으로 들어가면 에너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에너지의 가장 원천은 뭐냐? 바로 수소입니다. 이 수소를 가장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액화수소도 아니고 바로 메탄올이다. 그러면은 액화수소와 메탄올 차이가 뭘까요? 메탄올은 액화수소 1리터에 71g 들어있습니다. 메탄올은 1리터에 수소가 99g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은 심지어 액화수소보다도 수소가 더 많이 들어있는 게 바로 이 메탄올입니다. 그래서 이 메탄올을 연료로 쓰는데 이 메탄올을 연료로 써서 발전을 하는 발전기가 바로 연료전지가 바로 DMFC라는 발전기입니다. 그래서 이 메틸알코올이 이제 앞으로 미래 에너지의 원천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제가 확신하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도 대학에서 역시 연구를 쭉 진행해왔고 대학 교수도 하고 있고 또 여기 회사도 하고 있지만 미래 에너지를 연구한 학자들은 메탄올이 바로 미래 에너지의 원천이 될 것이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메탄올은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48배의 에너지 밀도가 높고 그 다음에 그 압축 수소보다도 10배 정도의 에너지 밀도가 10배 정도의 에너지 밀도가 높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메탄올 1g에 99g에 1리터에 99g의 수소가 있는 반면에 액화수소에는 71g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로 메탄올이 굉장히 뛰어난 그 미래 에너지의 원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하는데 그러면은 DMFC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DMFC 차세대 그 기술 그 연료전지를 삼성, 현대가 왜 못해라고 하죠. 자, 삼성, 현대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저희는 이걸 20년 동안 해왔고요. 또 20년 동안 계속 쌓아왔습니다. 자, 여기 앞에 보시는 게 바로 이제 DMFC 그 메탄올 연료전지고요. 이 불 켜진 게 바로 메탄올 연료전지에서 발전한 전기를 가지고 불을 켠 겁니다. 다른 데 연결된 게 아니고요. 자, 저 부분이 그냥 뭐 보통의 경우는 뭐 무한에너지 얘기하고 어떻게 뭐 그런 사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분명히 그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연구되어 왔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연구되어 있고 많은 대학에서 지금 전 세계에서도 수천 명이 연구를 하고 있는 그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부분을 하면서 기술이 크게 열려진 두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스택이라는 것과 한 가지는 제어가 있습니다. 근데 스택 기술은 저희가 다른 데와 이렇게 비교했을 때 많이 뛰어나다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제어 기술이 뛰어납니다. 저희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이 빅데이터가 큽니다. 그러면은 이 메탄올이 왜 그 PMFC에 비해 다른가? PMFC나 다른 기술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가스를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스는 확산이 쉽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액체는 다른 문제입니다. 액체는 흔들리면 거품이 생기잖아요. 거품 때문에 전기가 생산이 안 되죠. 자, 이것들을 잡아주고 또 제어해주고 이걸 또 그때그때 따라 농도, 그다음에 속도, 압력들을 조절해주는 그 기술들이 바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허황된 기술은 아니고요. 실제로 이미 진행을 했고 저희가 이미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하는 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요. 자,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 DMFC 메탄올을
저기 1kW를 넘겼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저희가 이 기술을 자동차에 적용했다. 이게 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해보질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인데 여기 지금 보셨다시피 메탄올이 장점이 제가 적어놨는데요. 자, 아까 253도, 영하 253도가 아니라 이건 상온 65도까지 보관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충전소가 특별히 그렇게 비싸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우리 기존에 있는 충전소로 쓰면 되고요. 기존에 있는 주유소를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불이 나면은 수소는 어떻습니까? 불이 붙으면은 수소는 아까 가장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놈이라고 그랬잖아요. 폭발해버리죠. 엄청나게 폭발합니다. 우리 며칠 알콜 불 잘 안 붙습니다. 불 잘 안 붙어요. 불 붙어도 가서 발로 끄면 꺼집니다. 자, 그리고 불이 붙어도 전파되는 게 보인다. 불이 붙어 나가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가서 불로 꺼도 되고 물을 부어도 됩니다. 수소는 그게 불가능하죠. 이런 정도의 장점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자, 지금 이게 유조차 보이잖아요. 이게 한 3억 정도 합니다. 자, 수소 탱크 1000기압짜리 그 수소 탱크를 만든 그 30억 합니다. 그러면 30억짜리 유조선으로 그 유차로 옮긴 수소하고 3억짜리 차에 옮긴 거하고 뭐가 비쌀까요? 당연히 수소가 훨씬 비싸겠죠. 자, 다음. 자,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그 연료전지는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거 용도는 바로 지게차에 적용되는 용도고요. 이것은 그냥 뭐 가정용으로 저희가 뭐 여기 지금 보이는 그 부분인데요. 자, 그런 용도입니다. 다음. 자, 저희가 그래서 이 수소 연료전지를 이용해서 수소 연료전지 특히 이제 DMFC입니다. 아까 메탄올 연료전지를 이용해서 만든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건 뭐 클라크라는 지게차에 지금 여기 연료전지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들어가 있고 뭐 제가 이렇게 이제 생산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에도 적용을 해봤습니다. 다음. 이제 저희가 이제 개발한 것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실제로 이제 키 프로덕트는 바로 이제 이 뭐 지게차나 모터사이클이나 골프카트나 이런 청소차 혹은 노인들이 많이 타고 다니시잖아요. 그 이렇게 카트라든지 그다음에 군용 트럭. 이 군용 트럭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군용은 군대는 어떻게 됩니까? 작전 나가면 무조건 전기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경유 발전기를 쓰거든요. 경유 발전기 써가지고 전기 쓰고 있으면은 멀리서 적이 바로 탐지합니다. 소리만 듣고도요 위치 정확히 판단해가지고 포 쏘면 바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작전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발전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밤이 되면 그래서 밤이 되거나 이 전기는 써야 되는데 발전기를 돌려야 되고 굉장히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꽁꽁꽁 싸매가지고 소리가 안 나도록 해서 발전에 전기를 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료전지를 쓰면 어떻습니까? 소리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 연료전지를 가지고 탱크에 적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탱크에 소리가 안 납니다. 그럼 탱크 소리가 안 나는 탱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의 한 가지입니다. 다음. 여기 이제 저희 회사 가온셀에는 이제 워낙 뭐 오랫동안 이게 2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쭉 라인들이 돼 있고요. 뭐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오토바이도 있지만 요즘 말하는 그 무인 비행기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방에 가보면 이제 그 정찰 로봇이 있는데요. 정찰 로봇의 전기 전원 공급용 그 부분이 바로 저희 DMFC가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전방에 있는 정찰 로봇이고요. 이게 바로 그 저희가 2010년도 10년 전에 개발했던 바로 무인 항공기에 그 DMF 집어넣고 앞으로는 저희가 여기 버스라든지 보트라든지 트럭에 이 부분을 적용할 예정이고 버스는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세 가지를 붙여놨습니다. 지금 전기차 아시죠? 전기차는 그냥 배터리만 우르르 들어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넥소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넥소가 바로 이게 연료전지가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넥소는 아까 문제 말씀드렸죠. 충전할 데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요즘에 이제 전기차가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전기차는 리튬이온 배터리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무조건 불이 납니다. 사고가 났을 때 불이 날 확률이 80%입니다. 잘못 빠져나오면은 잘못하면 사람이 인명사고 나고요. 두 번째 충전 시에 불이 가장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없애야 되는데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이거 말고, 자, 이거 말고, 자, 이걸 두 개를 합해보자. 배터리를 70%만 두고 연료전지를 수소 연료전지가 아니라 메탄올을 넣는 연료전지를 집어넣어서 30%만 두면은 이 친구는 계속 쓰는 만큼 계속 충전만 합니다. 그러면은 전기 충전이 필요 없는 전기차가 만들어지겠죠. 이게 바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마지막은 아니지만 어쨌든 중간 과정의 중간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걸 목표로 지금 30kW 저희가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 네. 자, 그래서 지금 메탄올 연료전기차가 만들어지면은 바로 메탄올만 넣으면은 그냥 우리 일반 자동차에 하듯이 그냥 메탄올만 넣으면은 바로 차가 운행될 수 있는 거고, 이것은 4시간 해야죠. 우리 현재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400km 갑니다. 자, 400km 가는데 서울서 부산까지 430, 450km 좀 달립니다. 그런데 400km 가는데 서울서 부산까지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왜냐면요, 에어컨 켜야 돼요. 겨울에는 히터 켜야 됩니다. 300km밖에 못 가요. 근데 겨울 되면요, 이게 배터리 효율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겨울 되면은 200km밖에 못 갑니다. 겨울에는 200km 가다 중간에서 한 2시간 충전하고 다시 부산 가서 한 4시간 충전하고 다시 또 올라와서 다시 중간에 충전하고 해야 되니까 충전하는 시간만 서너 시간이 필요한데, 이렇게 되면 그게 필요 없게 되겠죠. 자, 이 부분이 바로 전기 충전이 필요 없는 전기차를 만드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 그러면은 이거 전기차에 쓸 거냐? 아닙니다. 자, 지금 연료전지 아까 말씀드렸죠. 가스가 1000기압이나 되는 게 들어오기 때문에 건물에 굉장히 쓰기가 좀 불안합니다. 두 번째는 850도, 1000도 정도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건물이 불덩어리가 될 것 같아요. 지하나 혹은 지상에 그 꼭대기에 불덩어리가 다 쥐고 있으면 불안하겠죠. 자, 이건 65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렇게도 발전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동사무소 많이 있잖아요. 각 동별로 있잖아요. 우리 그 원자력 발전소 짓지 말고 동사무소에, 요즘에 그 증명서 떼주는 게 단데 동사무소에 지하에 저런 연료전지 발전소 하나씩 두면요, 동사무소 역할이 뭐냐면 발전소 역할을 해서 각 동에 자기 동에 전기 공급하는 그 동사무소에서 하도록 그렇게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뭐 포천에 있는 그 하이퍼클라우드 발전소인데, CDC입니다. 인터넷 데이터 센터. 이번에 카카오톡 난리 났잖아요. 카카오톡 불나가지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자, 그게 왜 불났습니까? 바로 발전기가 아니고 배터리 때문에 불났습니다. 이 배터리 대신에 이 발전기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클라우드 인터넷 데이터 센터인데요. 여기에 저희가 계약을 해서요, 320메가 들어가는 것 중에 40메가 저희가 넣기로 했습니다. 보조 발전기로요. 자, 그 다음에 용인 인터넷 데이터 센터에도 보조 발전기 3메가 정도 넣기로 했습니다. 다음. 저희가 만든 차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장에서 지금 돌아다니는 분들이 찍은 거고요. 자, 이게 또 저희가 만들어서 해놓은 지게차인데요. 잘 아마 돌아갈 것 같습니다. 이 차는 용도가요, 여러분들 뭐 시내 타고 다니라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게 아니고 그냥 논두렁 밭두렁 그 농부들 농기구 싣고 다니고 로컬에서 번호판 없이 돌아다닐 수 있는 부분이고요. 감속기 때문에는 시속 100km까지 가는데 감속기 붙여서 60km 못 넘게 해놨습니다. 아주 좋죠. 이 지게차 어디가 버렸나? 예, 여기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대형 선박 같은 경우에도 엔진 용도로 해서 연료엔진을 집어넣어서 갈 예정입니다. 다음. 저희가 그래서 지금 이제 수소 모빌리티 협동화 단지를 만듭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걸 만드는 이유는 저희가 작년에 물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지만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더 이상 2030년 이후가 되면은 점차적으로 석유를 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50년대는 완전히 중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산업국가로 변모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일환으로 한국 기업 100개 기업을 유치해서 사우디에 한국 산업단지를 조성합니다. 거기에 1차 23개 기업에 저희가 포함이 됐고요. 거기에 들어갈 때 우리가 1조 5천억 정도를 투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장을 짓는데
그 공장을 지을 때 우리가 매년 몇 조 원씩 부품을 생산해서 보내야 되거든요. 그 부품 생산에 대한 협동화 단지를 저희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인데요. 한 군데는 이제 제 총구석에 완주군 총구석에 협동화 단지 하나 만들고요. 또 한 군데는 저쪽 그 사천에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완주 협동화 단지입니다. 이 완주에 여기 고속도로 이게 호남 고속도로가 있고요. 저희가 여기에 들어갈 예정이고 이 일대를 다 그 수소 모빌리티 협동화 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건 사천에 있는 예전에 저기 SPP SK에 있는 사우디 한국 산업 단지입니다. 자 여기 가운셀이 있고요. 이분이 아까 그 장성용 회장님이고 여기 이 친구가 저기 앉아 있는 장한영 실장이고요. 자, 그다음에 가운셀 이렇게 연료인지가 배치되어 있고 저희 이거 가져가는데 3,000만 원 들었습니다. 비행기로 가져갔기 때문에 3,200만 원 들었습니다. 자, 계속.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만들 여기 지게차, 자동차 보이시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 멋진 사람이 접니다. 자, 여기 지게차 저희가 생산할 거고요. 저희가 연료연지도 생산하지만 이 지게차하고 자동차를 생산합니다. 저희가 직접 생산합니다. 자, 그다음 계속. 그다음에 이건 이제 UPS입니다. 거기 그 기지국에 우리 한국에 휴대폰 기지국이 84만 3천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만 84만 3천 개인데요. 아랍권 국가를 따지면 수천만 개 되겠죠. 그 수천만 개 기지국에는 모두 다 이런 UPS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력이 끊어지면 바로 전환될 수 있는. 자, 기지국에 들어가는 바로 UPS입니다. 계속. 자, 이런 청포식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이 사우디 한국 산업 단지가 선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렸던 그 가온셀이라는 회사가 사실은 이제 29년 된 회사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숨어 있는 세계 1등 기술을 가진 한 개 회사입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많은 회사들이 세계 1등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가온셀은 그 연료전지라는 미래 신기술에 대한 1등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회사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다음 내용을 이제 가지고 간단한 이제 설명인데요. 여기도 역시 영어로 나오기 때문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밑에 자막은 한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한국하고는 딜을 별로 할 게 없어요. 대부분 해외 쪽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영어로 만들었습니다. 네, 보시겠습니다, 영상. Hydrogen based on water. We make human energy with hydrogen, the most infinite energy on Earth. Electricity made from hydrogen, an eco-friendly energy source, moves the vehicle and becomes the light that brightens the world. A company that pushes the limit of renewable energy to make our Earth more sustainable and cleaner, and to make our lives more healthy and happy. Kaoncell Company Limited is the center of the world. Kaoncell, the hydrogen fuel cell which becomes the center of the world. Founded in 1994, Kaoncell is the world's most advanced power supply solution company with state-of-the-art fuel cell technologies that store and convert chemical into electrical energy. At the time of its establishment, Kaoncell, a mobile phone battery pack manufacturer, has supplied Motorola with up to 3.5 million battery packs per year and has demonstrated exceptional technology in the development of lithium batteries. Based on the sparkling sense and innovative technology, Kaoncell started developing hydrogen fuel cells in 2003. Kaoncell, which has conducted its own research and development to become a world leader in the future fuel cell market, has succeeded in developing the first lithium battery energy storage system and fuel cell secondary battery hybrid technology. Kaoncell retains 38 domestic and international patents and 6 design-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luding an original patent of fuel cell and secondary battery hybrid power generation system, and stack manufacturing technology, the heart of hydrogen fuel cells.
Kaoncell is illuminating the hydrogen fuel cell market in Korea and in the world. Based on ceaseless technology development and innovation, Kaoncell is moving towards the center of the future green energy market. Kaoncell is committed to creating safer, more efficient, and more environmentally friendly fuel cells and batteries based on the world's best technology with a mission to improve human life and the environment. Kaoncell Company Limited, a solution provider specializing in future energy that will introduce the world to a new paradigm in the future energy market. 네, 이것으로서 사수를 마치겠습니다. 네. 해주신 김병민 이사님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